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입니다. 저는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을 진행하는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인력 감축을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인력의 감축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죠.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인력 감축을 실행할 때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운사이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감축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인력 감축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과거의 성과 기록을 토대로 인력 감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인력을 감축시킨다. 이것은 그 전략의 변화를 뜻하는데요. 전략이 변하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스킬이 또한 달라지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잘하던 직원들이 이 앞으로도 잘하리라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누굴 내보내야 하는지 결정한다면 한물 가버린 역량과 스킬을 보유한 인력들만이 조직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역량이 충분한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나중에 가서 그들이 지닌 역량이 미래의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땐 이미 그들을 해고해 버린 후죠. 또한 그 최근에 채용되어서 아직 경력이 짧은 인력들은 미래에 절실하게 필요할지 모를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단지 경력이 짧다 이런 이유만으로 회사를 나가달라는 통보를 가장 먼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이 든 직원들은 무조건 그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퇴직을 강요받게 되죠. 하지만 그들 중에 분명히 핵심 인재도 있습니다. 핵심 인재가 회사를 나가면 그들이 그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 역시 사라져 버립니다. 핵심 인재는 결국 경쟁사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많은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인력 감축을 실행하는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이 모든 부문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15%씩 감축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적은 수의 직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리자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인력이 남아도는 부서의 관리자들은 일이 별로 없거나 업무가 중복된 인력을 인력 감축 대상으로 선정할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진 인력 감축 목표 15%를 쉽게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인력들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재들 중심으로 회사를 나가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기대했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20%만큼 그 감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건비를 비롯한 운용 비용의 20%가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력을 줄이라 이런 요구를 받으면 많은 관리자들은 보통 낮은 직급이거나
급여가 적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교적 덜 반발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20% 줄여봤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0%도 절감되지도 않죠. 반대로 그 고직급 인력들을 조금만 감축한다면 인건비 절감 수준은 20%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리는 있지만 실제 사람은 없는 자리를 없애면서 인력 감축 목표를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관리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리자들은 기존의 인력을 해고해서 인력 감축 목표를 맞추고요, 그 뒤로는 그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인력 감축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대했던 만큼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넷째, 이 업무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인력이 감축돼도 그 업무의 그 범위와 양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은 양의 일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많은 인력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죠. 그 업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한 관리자들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인력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인력 감축 후에 업무의 양과 범위를 다시 조정해 줘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력이 다시 늘지 않겠죠. 이렇게 네 가지 오류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력 감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인력 감축은 장기적인 인력의 틀 안에서 실행되어야지만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인력 계획은 사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규모와 인력의 역량을 정의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이 흘러도 인력 감축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의 스크립트와 슬라이드를 이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을 주시거나 트위터에 접속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력을 감축할 때 여러 가지로 범하기 쉬운 그런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